네, 안녕하세요. 자세움직임 아카데미 대표 이지환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근육학, 어깨 관절에 대한 근육학에서 극상근이라는 근육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극상근 한번 보시면요. 극상근은 가시위근이라고 하는 한글 명칭을 가지고 있고, 스파이나투스라는 이제 영어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극상근부터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근육들은 대표적으로 어깨 관절을 안정화시켜준다 라는 것으로 이제 회전근개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회전근개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극상근뿐만 아니라 극하근, 그리고 소원근,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 이 외에도 다른 어깨를 안정화시켜주는 근육도 많겠지만, 이 네 가지 회전근개는 꼭 이제 필수로 알고 계셔야지 어깨에 대한 안정화를 이해할 수가 있고, 어깨 관절의 통증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부터 해부학적 특징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극상근은, 자, 기시 같은 경우는 견갑골에 극상와의 내측 3분의 2에 부착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극상와가 어디냐? 견갑극을 기준으로, 이제 어깨뼈 가시죠. 여기 견갑극을 기준으로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을 극상와라고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극하와라고 합니다. 그게 위쪽에 있다고 하니까 극상이겠죠. 극상와. 거기에서 내측에 3분의 2까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고, 이것이 주행을 해서 정지점이 어디냐면 상완골의 대결절에 정지를 해요. 상완골은 여기 보이는 팔뼈인데, 대결절 같은 부위가 자, 이쪽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결절로 가려면 어디로 지나가야 되냐? 자, 이 견봉 밑으로 지나가야 돼요. 견봉 밑. 자, 여기 보이는 게 지금 견봉이었을 때, 자, 여기서도 일부러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게 이 견봉의 위를 타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견봉의 밑을 지나가서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상완골의 대결절에 붙는다 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준 거고요. 신경은 어깨 위신경, 견갑상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시 해부학 어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형을 이제 뒤쪽에서 봤을 때, 자, 지금 표충에서는 회전근개 근육은 보일 수가 없어요. 바깥쪽에 있는 승모근이나 삼각근, 그리고 대흉근, 그 다음에 이런 활경근 같은 근육들 때문에 가려져서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제거를 이렇게 하면, 자, 이제서야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보여요. 자, 여기 있는 것이 지금 극상근이고요. 그 밑에 극하근도 보이고, 소원근도 보이고, 대원근도 보입니다. 앞쪽에서는 이제 견갑하근도 보이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얘네들이 다 어디에 붙냐면 상완골에 붙죠. 자, 지금 여기가 극상근이 부착되는 부위고, 그 다음에 극하근, 그 다음 소원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대결절이에요. 대결절. 대결절이 큰데, 대결절의 부착 부위에 따라서 극상근이 붙는지 극하근이 붙는지 소원근이 붙는지 약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은 이제 극상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극상근을 보니까, 자, 지금 위에 보이는 견갑극 가시, 견갑 가시의 위쪽에 있는 극상와에 지금 있겠죠. 극상와에 붙어서 견봉을, 여기 있는 견봉을 밑으로 지나서, 견봉을 지나와서 이제 상완골에 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어떻게 이렇게 오는지, 이러한 조금 3D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극상근에 대한 문제점이 파악이 돼요. 자, 어떻게 부착이 되는지 아시겠죠? 견갑극에, 이 견갑극에 위에서 부착이 돼서 극상와에서 부착이 돼서 이 견봉이라는 것을 밑으로 뚫고 내려와서 상완골에 부착이 되는 형태, 이것이 극상근의 해부학적 위치다 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저희가 앞서 배웠던 이 극상근의 해부학적 위치를 통해서 자, 이제 기능 및 작용을 공부를 해보면, 자, 1번에
상완골을 외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상완골을 외전하는 기능. 그런데 이것은 초기 30도만 합니다. 사실 극상근이라는 근육은 손가락 하나만큼 엄청 작은 근육이고, 극상근이 작용한다고 해서 팔을 밑에서부터 위로 쭉 들어올리거나 이런 기능이 아니에요. 자, 팔을 0도에서부터 30도까지 약간 들어올리는 초기 30도. 초기 30도 이후에는 팔을 이제 들어올리는 기능에는 다른 어깨 관절을 돌리는 상방 회전근이나 아니면 팔을 드는 데 힘을 많이 쓰는 삼각근이 쓰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극상근은 그러한 근육들처럼 큰 힘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상완골의 입장에서 외전할 때 봤을 때는 초기 30도에 관여하는 근육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상완골두가 하방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견관절와를 내측으로 잡아당긴다 라고 합니다. 상완골두가 만약에 극상근에 지금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완골두는 어디로 내려가는 힘이 생기냐면, 중력에 의해서 당연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힘이 생기겠죠. 근데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극상근은 부착부를 통해서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쓰기 때문에 견갑골에 대해서 상완골을 잘 고정하는 힘을 전달을 해줍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자, 2번과 3번은 좀 비슷한 얘기인데, 때문에 팔의 움직임을 취할 때 상완골두에 안정성을 제공을 한다. 왜 안정성을 제공을 하느냐? 팔을 움직이거나 할 때 우리가 골 운동 형상학이 있으면 관절 운동 형상학도 일어나야 되겠죠. 팔을 이렇게 움직일 때 팔만 움직이게 되면 이 그 견갑골에 있는 관절에 대해서 상완골이 벗어나 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완골을 견갑골에 잘 고정하고 있는 근육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근육들을 우리는 회전근개라고 하죠. 회전근개. 그래서 지금 이 3번에서 얘기하는 이 문장을 잘 보셨다가요, 다른 회전근개를 공부할 때 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팔을 움직일 때 상완골두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 얘기가 다른 이제 회전근개랑 계속 중첩해서 계속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4번에서는 이 극상근은요, 저희가 주로 외회전 근육으로 알고 있는데, 외회전뿐만 아니고 그 앞섬유와 뒷섬유로 나뉘기 때문에 앞섬유는 내회전에 관여를 하고 또 뒷섬유는 외회전에 관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회전의 축이 있다고 하면,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뒷섬유는 가쪽 회전을 하고요, 앞섬유는 지금 안쪽 회전을 한다. 그래서 섬유의 그 앞쪽은 우리가 안쪽 회전, 내회전, 섬유의 뒤쪽은 이제 가쪽 회전, 외회전을 하는 담당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능을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기능의 단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1번의 설명이 지금 옆에서 하고 있는데, 자, 특히 팔을 벌리는 외전 작용 시에 이 가시위근이 극상근이죠. 이 가시위근과 어깨 세모근인 삼각근 사이에 그 짝힘이 정말 중요합니다. 짝힘. 이런 것들을 짝힘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사용하는 거예요. 자, 팔을 들 때 극상근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죠. 극상근이 사용이 되면서 삼각근이 사용이 돼야 되는데, 자, 특히 팔을 외전하는 동안에 중간 삼각근이 극상근과 같이 쓰여요. 근데 어떻게 같이 쓰이냐? 이 삼각근의 기능은 외전을 하는 기능이 훨씬 커요. 그래서 이 화살표의 방향처럼 이쪽 방향으로 힘을 실어서 팔을 드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깨 세모근만 힘을 쓰게 되면 상완골이 이 관절에 대해서 밖으로 튀어나가게 돼요. 그때 그러지 않게 관절을 안쪽으로 잡아주는 기능이 바로 극상근이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어깨 세모근 중에서도 특히 중간 세모근, 중부 삼각근이 쓰였을 때 이 위쪽으로 당기는 힘을 그 연쇄작용으로 안쪽으로 당기는 가시위근의 기능이 잘 발휘가 되어야만 어깨 관절의 기능이 정상입니다. 그렇지가 않으면 어깨 관절은 충돌 증후군이라는 게 생겨요.
상완골이 위로 가면서 위쪽으로 가면서 이 위에 있는 견봉과 충돌이 되는 그 충돌 증후군이 생깁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어깨 세모근과 가시위근의 정상적인 짝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부 승모근과 정거근도 팔을 올리는 동안 견갑골을 회전시킨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하부 승모근이랑 정거근은 상방 회전 근육이기 때문에 견갑골이 들어올려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극상근뿐만 아니고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이 모두 이 상완골을 안정화시키는 작용이다. 이 세 가지 근육이 뭐죠? 바로 회전근개죠, 회전근개. 이 세 가지 회전근개가 극상근과 마찬가지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극상근의 촉진법에 대해서 보면요. 자, 극상근에 지금 있는 근복, 그래서 근육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바로 이제 견갑극의 가시 바로 위에 있는 가시위근, 극상근이 존재하는 부분에 손가락을 댑니다. 근데 손가락을 댈 때 약간 넓게 대요. 네, 손을 앞뒤로 대어서 자, 팔을 어떻게 하냐면 팔을 가쪽 회전과 안쪽 회전을 반복하게 합니다. 자, 손을 가시위근의 위쪽에다가 대고 이 팔 자체를 안쪽 회전이랑 가쪽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 회전, 가쪽 회전, 안쪽 회전, 가쪽 회전. 자, 그리고 안쪽 회전을 할 때는 손가락의 이 앞쪽에 있는 섬유가 수축이 되고, 가쪽 회전을 할 때는 바깥쪽에 있는 손가락의 섬유가 수축이 되는 게 확연하게 이게 손에서 감이 옵니다. 이러한 형태로 가시위근을 촉진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극상근, 가시위근의 연관통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통증의 양상인데, 통증이 어떤 부위로 어떻게 이제 전달이 되는지 보았을 때요. 자, 통증의 트리거 포인트 자체는 이 근복에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부착부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복이나 부착부나 이런 통증 유발점이 생겼을 때, 특히 근복 같은 경우는 이 견갑의 깊은 곳에 통증을 유발하면서 삼각근 부위에 집중되는 통증 유발하면서, 그리고 상완 그리고 전완까지 방사되는 통증이 있습니다. 어깨뼈에, 그리고 우리가 삼각근 부위라고 하죠. 이 삼각근 주사 맞는 부위 이쪽에 집중되는 통증, 우리한 통증을 느끼게 하면서 그것이 상완의 바깥쪽을 타고 내려가고요. 그리고 외측 상과에도 통증이 유발이 될 수 있으면서 전완의 외측까지 타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착부 통증 같은 경우는 이 삼각근에 집중되는 통증,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통증의 양상입니다. 역시 극상근도 지금 통증 유발점이 생기는 부위는 어깨이지만, 통증이 이러한 연관 통증으로 생기는 것은 팔의 먼 부위까지, 원위부까지 확산되는 통증이 일어난다는 것이 통증의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극상근의 통증의 증상은 어떠한가? 통증의 증상을 봤더니요, 삼각근 중부가 쑤시는데 그냥 쑤시는 게 아니고 심부 안쪽이 아픈 것 같다라고 호소를 할 수가 있고, 또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날씨가 저기압 시에 더 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그 날씨가 저기압이 되면 기압차에 의해서 관절 통증이 더 심하게 생기기도 하는데, 특히 극상근 같은 경우는 그 관절 통증과 유사하게 심부 통증, 쑤시는 통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날씨와 연관이 좀 크고요. 그리고 팔을 외전을 하거나 아니면 굴곡하거나 신전을 하거나 이럴 때 통증, 즉 팔 움직일 때 아프다는 거예요. 팔을 들고 앞쪽으로 뒤쪽으로 뻗는 동작, 팔을 드는 동작, 이런 동작에서 팔이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만성적으로 되었을 때는 팔을 든 동작에서 클리킹 사운드가 뚝뚝 일어난다, 어깨에서 소리가 나요 라는 증상이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 이 극상근의 통증 증상이겠고요. 자, 2번이랑 3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팔을 드는 게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빗는다든지 칫솔질을 한다든지 면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팔을 외전하는 각도가 증가가 될 때
아프다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있게 될 때 극상근의 문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극상근의 이제 통증 유발점을 해결하는 방법, 스트레핑법 그리고 스트레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스트레핑법, 클리니컬 마사지에서 해당이 되는 것은 자, 엄지나 아니면 팔꿈치를 사용을 해도 되고요. 지금 시작점은 이 견갑골 가시의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주행을 합니다. 대신에 주행을 할 때 이 부분에 견봉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여기서는 멈춰줘야겠고요. 마찬가지로 팔꿈치로 하더라도 안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깥쪽으로 밀어낼 때 견봉에서는 팔꿈치를 이제 멈춰 주어야 견봉 쪽에 뼈를 때리지 않는 그러한 테크닉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칭 방법을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스트레칭은 자, 오른쪽 손을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자, 수건을 잡으면 자, 이 위에 있는 수건을 위로 이렇게 당기게 되면 밑에 있는 팔이 이렇게 딸려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결국에 지금 유도를 하는 것은 상완골 입장에서의 내전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하게 되면 지금 어깨뼈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상완골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상완골 자체를 안쪽으로 지금 내전을 더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어깨뼈와 상완골에 붙어 있는 이 근육들이 지금 얘가 안쪽으로 가면서 더 지금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육 자체가 이러한 원리로 팔을 내전을 시키기만 하면 극상근은 늘어나니까 극상근에 대한 이제 스트레칭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자, 요런 방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 지금처럼 수건 대신에 직접 본인의 손을 안쪽으로 당겨주는 모습으로 자, 지금도 역시 당기게 되면 위의 사진보다는 자, 위에는 자, 견갑골에 대해서 상완골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근데 밑에는 견갑골에 대해서 상완골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이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얘보다 밑에 있는 근육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극상근을 늘릴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극상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실 극상근은 실제로 마사지를 하거나 스트레칭만을 해서 좋아지는 근육이 아니에요. 왜냐면 극상근을 생각할 때 항상 이 가시위근은 다른 근육에 의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해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여러 근육들의 밸런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극상근이 위에 있는 견봉과 충돌을 하면서 찢어지기도 하고 염증이 많이 생기는 부위예요. 이미 약간 찢어졌거나 염증이 생긴 부위에 과도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많이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극상근을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다른 근육들을 먼저 봐야 돼요. 지금은 제가 극상근을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여러 회전근개들을 보시고 그리고 견갑골에 붙어져 있는 상방 회전근이나 하방 회전근들을 보시고 그래도 안 됐을 때에 극상근을 이제 떠올려서 한번 해봐라. 근데 먼저 극상근을 하게 되면 지금 불난집에 기름 붓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극상근을 보았을 때는 자, 극상근은 여러 근육들의 불균형에 의한 피해를 받은 근육이다라고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극상근이 다치게 되는 이 원인에 대해서 활성화 요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한번 본다면 먼저 팔을 몸통 옆으로 내리고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그러니까 팔을 내리고 이렇게 무거운 걸 들잖아요. 그러면 어깨에 대해서 팔 무게가 있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극상근은 이 팔을 안쪽으로 잡아주는 근육인데 과도한 무게가 계속 실려서 상완골을 어깨뼈에 대해서 계속 밑으로 하방으로 전이시키게 되면 극상근이 늘어나면서 다칠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 큰 개를 줄에 묶고 산책할 경우에 개한테 끌려가다 보면은 줄을 이렇게 앞쪽으로 개가 확 가다 보면은 내 손을 강하게 채게 되겠죠.
그럴 때 이 극상근이 다칠 수가 있다. 꼭 극상근뿐만 아니고 회전근개 근육들이 이 상완골을 안쪽으로 잡아주는 근육이니까 상완골이 이 견갑골에 대해서 갑자기 확 끌어당기게 되면은 이 심부 근육들이 다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을 뻗고 물건을 어깨 또는 어깨 위로 올리거나 장시간 팔을 사용하는 직업, 즉 팔을 위로 들고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오버헤드 동작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것들은 극상근에 손상을 주는 활성화 요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활성화 요인까지 극상근을 알아보았고요. 자, 극상근 이후에는 계속 이제 회전근개라는 근육들에 대해서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은 이어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강의들을 보면서 근육학에 대해서 하루에 하나씩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